내 인생의 커피 반잔. 테렌스 데 프레의 생존자는 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에 대한 책입니다.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란드에 위치한 아우슈비츠는 겨울이면 살인적인 추위가 찾아오는데 강제 수용소에서 오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었습니다. 말이 커피지 그냥 악취가 나는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춥고 먹을 것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마저 굉장히 고맙게 여겼습니다. 커피 한 잔이 주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자마자 온기가 가시기 전에 얼른 마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극소수의 사람들은 반만 남기고 남은 반으로는 얼굴과 손을 씻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는 샤워는 물론 세수도 할 수 없었고 대소변을 해결할 화장실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포로들을 냄새나고 더러운 몰골로 만들어 학살할 때 드는 죄책감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이미 더럽고 냄새나는 몸이었고 손과 얼굴만 닦는다고 달라질 것은 없지만 남은 반잔의 커피물로 손과 얼굴을 씻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인들은 우리를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지만 나는 짐승이 아닙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귀한 인간이고 짐승이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꼭 여기에서 살아나가서 독일인들이 우리 유대인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를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령 이 어두운 곳에서 죽어나가더라도 저들이 취급하는 짐승처럼 살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는 존귀한 인간으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커피 한 잔을 다 마셨던 사람들은 강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고 커피 반잔으로 자신의 존엄을 지켰던 사람들이 살아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간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존귀감,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수록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더 강해지고 그 시기를 넘기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하던 직장이었는데 그 직장이 수용소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내가 너무 서고 싶었던 무대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내 시간을 다 빼앗기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그 삶이 때로는 솔직히 수용소 같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것을 이기는 힘은 대단한 것이 아닌 듯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주어졌던 커피는 양질의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악취가 나는 따뜻한 한 잔의 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잔 주어지는 그 커피를 반만 마시고 반으로는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데 쓴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반드시 돈과 시간을 조금이라도 쓰면 좋겠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내게 주어진 선에서 꼭 일정 부분을 자신에게 써보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버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여러 가지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소중합니다. 너무 일만 많이 하거나 너무 가족만 돌보거나 너무 주변만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을 위해 반잔의 커피를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일 같지 않지만 나비 효과처럼 큰 폭풍을 불러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터나 다름없는 직장에서도 커피 반잔이 필요한 듯합니다.
매일 점심을 먹은 후에 일과 관련 없는 무언가를 하며 잠시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5분이든 10분이든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내 숨을 쉬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그 일을 정기적으로 지킨다면 그 일이 전쟁터 같고 수용소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살다가 힘이 든 날, 1993년 저는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습니다. 나름 제주도 바닷가에서 자란 바다 사나이이고 남자면 해병대 정도는 가야겠다 싶기도 했지만 사실 대학 입시에 계속 실패해서 군대로 도망치듯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지원은 했으나 정말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무섭게 치달았다면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기도 아닌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마음이나 몸의 장애를 얻지 않고 살아나갈 수만 있다면 저처럼 무언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 때, 너무 절박할 때 절대자에게 자기의 무언가를 걸고 약속을 하고 구원을 받고 싶은 간절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 중에 작은 책을 보게 되었고 그 책에는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작은 포구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안가에 갈매기들이 떨어져 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역병인 줄 알고 역학조사를 했는데 바닷가 다른 생물들은 모두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흉조였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하다며 겁에 질렸습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곳은 100여 년 전부터 새우잡이 배들의 포구였던 겁니다. 갈매기들이 새우잡이 배에서 그물을 끌어올릴 때 떨어지는 새우들을 주워 먹고 살았는데 이 포구를 갑자기 옮겨버린 것입니다. 갈매기는 이미 오랜 포구 생활, 그 생활로 사냥하는 기술을 잃어버렸거나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구를 옮겨버리니까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굶어서 죽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봤을 때 제 마음이 뭔가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이 떨어뜨려주는 먹이를 주워 먹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되고 남자가 되어서 혼자 살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구나. 내가 나를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생애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마음가짐을 달리하니까 뭔가 조금은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군대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구원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바닥을 딱 뒤집듯 한 번에 구원이 오기도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책을 읽는다고 갑자기 삶이 바뀌지도 않고 어떠한 특정 종교를 믿는다고 내 주변의 인물이나 환경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바뀌기도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구원은 아주 작은 곳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살짝 새어 들어오는 작은 빛처럼 말입니다. 제가 그날 만난 그 글들처럼 동굴이 필요한 사람.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유쾌하고 명랑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하는 것처럼 저의 성격은 늘 언제 어디서나 유쾌하거나 밝고 명랑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 그걸 치료하는 방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집단 속에서 치유를 받는 방식입니다. 원숭이나 사자처럼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들은 서로 어디가 안 좋은지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핥아주고 돌봐주고 집단 안에서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타인에게 나의 상처를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치료하는 방식은 깊은 동굴로 들어가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표범 같은 동물이 그렇다고 합니다. 상처를 입거나 병이 생기면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숲이나 동굴로 들어가서 눈을 감고 무언가를 먹지 않고 가만히 지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둡고 고요한 곳에서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의 호흡을 천천히 하다 보면 잔병은 치료되고 매우 위중한 병이면 그곳에서 죽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치유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나쁘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질 자체가 무엇이냐에 맞춰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굴에 너무 오래 들어가다 보면 동굴에 맞춰서 자신의 눈이 환경에 맞춰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동굴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너무 눈이 부셔서 점점 더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거나 동굴에서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질이 동굴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쉴 때 회복되는데 그런 본인 자체를 스스로 자책하거나 그리고 주변에서 왜 동굴로 들어가고 우리와 소통을 하지 않느냐고 질책을 하는 데에서 오는 문제점들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동굴에 들어가서 먹지 않고 만나지 않고 보지 않고 쉬어야 낫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자신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그렇게 어둠에 적응하기보다는 10% 20%는 어색하더라도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회복하는 방식을 하나 둘씩은 알아가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동굴에 들어간 자기 자신을 나무라지 말고 그리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을 때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얼른 나와서 나와 대화로 이 문제를 풀자고 다그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면서 살다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너무 오래 동굴에 머물렀다면 조금씩은 외부인과의 관계로 이제는 세상에 조금씩 나아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